안녕하세요. 홍수학입니다. 4월 25일 화요일 내일 관심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을 좀 올려드리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구독자가 몇 명 안 되지만은 자주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좀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드린다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나름 그래도 선방을 하면서 좀 버티고 있습니다. 일단은 뉴스 같은 것을 좀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제부터 발생했던 이 녀석이죠. SG증권 B2 여파. 그동안에 얘네들이죠. 얘네들하고 뭐 다른 종목들도 있겠죠. 뭐 CFD라고 하는데 뭐 복잡하게 말해가지고 한마디로 빗으로 해가지고 종목 올리고 난 다음에 반대매매 맞아가지고 지금 하락을 했다, 그렇게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게 프레임이 작용을 할지를 좀 봤는데, 오늘 금강원장이 2차전지 등 주식시장 이상 과열, 불공정 거래 엄단, 그래서 조사를 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요거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거를 보면서 조금 화가 좀 많이 냈죠. 여태까지 뭐 공매도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뭐 여러가지 뭐 이렇게 언급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터지고 나니까 진짜 조사를 할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고 2차 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하여튼간은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 약간 좀 저쪽에 큰 세력 쪽에 속한 그런 인물처럼 국민들을 생각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꼭 집어가지고 2차전지 섹터라고 얘기하면은 특정 섹터를 죽이겠다라고 보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과열된 거는 맞아요. 과열된 건 맞는데 그럼 조사를 좀 조용히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결과만 발표하면 되지, 2차전지 꼭 집어가지고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2차전지 뭐 이렇게 신용 같은 거 빼고 가겠다, 이거랑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좀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하여간 이거는 진짜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물 관련해 가지고 327에서 322 그 정도 좀 봤는데, 오늘 좀 보니까는 한번 갔다 왔죠. 좀 더 오버해서 하락을 좀 해줬고, 선물 기준으로 잠깐 지금 보시면은 지수가 이제 330 정도 위상으로 좀 시작을 해가지고 마감은 약 325 뭐 그 정도로 지금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는 하방이 조금 좀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내일 모레입니다. 목요일 기준으로 해서 위클리 주간 옵션 마감이 좀 있기 때문에, 옵션 마감이 있기 때문에 요때 좀 지나고 나면은 어제 외국인이 풋옵션을 대량 매수하지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이제 지수 이제 하방으로 가면은 그런 부분을 좀 대비해가지고 이제 그런 모습 보인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좀 진행 중인 부분도 좀 있어서 이때 이후로 좀 지나면은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물론 그건 코스피 기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때 이후로도 그게 좀 안 나온다, 특정 대장 종목이 안 나오고 좀 미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다음 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5월달 FOMC가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고 움직일 가능성도 훨씬 그 가능성이 좀 충분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정을 좀 계획을 좀 해 두시고 매매를 좀 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매매 동향을 잠깐 좀 보면은 코스피 물론 아침에 시작할 때는 약간의 갭상승으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미진하다가 오후 가기 전에 10시 반이죠. 중국 시장 개장하는 그 시간 전으로 해가지고 급격하게 하락을 했어요. 대규모의 이제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금강원장이 뭐 이렇게 주의하겠다, 조사하겠다, 저 뉴스가 좀 나오면서 대량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2차전지 섹터가 아주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중에는 1조 금액이 넘는 1조 금액이 넘는 금액의 선물 매도가 나와서 하락을 양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가 2시였습니다. 2시 전후로 해서 현대차에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보통은 실적발표 얘네 한번 나오면은 올려줬다가 이렇게 내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마지막까지, 오늘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쭉 올렸다가 한번 빼고 쭉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트가 좀 마감을 좀 해왔다는 거, 그런 모습 정도로 현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한 3천억 정도를 선물을 이렇게 되돌려주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가 있었죠. 그게 아마 대부분 현대차로 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이제 차례차례 좀 보긴 할 텐데, 현대차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단지 좀 현대차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좀 이렇게 후반기로 갈수록 조금 좀 이렇게 좀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같이 나온 뉴스가 SK온하고 이제 북미 배터리 공장 설립인데, 요거는 한번 나왔던 뉴스고, 그리고 나중에 한 30, 40분 정도 좀 있다가 다시 나온 뉴스가 이제 주주 환원 정책도 더 이제 준비해서 발표를 하겠다. 분기별로 해서 배당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사주 소각까지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오늘 오후에 이제 현대차 다른 부분들을 깎아내리고 난 다음에 그동안 뭐 개미들이 많이 안 탔던 부분이 이제 뭐 현대차가 될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오후에 들어서 대장은 현대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현대로템이 지금 굉장히 좀 강하기는 한데, 대장이 나오면은 현대로템을 좀 줄여야 한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런 거였죠. 그래서 현대로템 줄이고, 그리고 유니온 같은 경우가 지금 풋 종목이죠. 이제 하락시 강한 그런 종목이긴 한데, 아직 그 이슈는 살아있어요. 중국하고 화해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은 좀 줄여서 지금은 일단은 챙기고 난 다음에 다시 보자 라고 지금 댓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고,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들 이렇게 좀 있어요. 셀바이오, 휴먼텍, 골드 퍼시픽, STX, 삼화전자, 덕양산업, 그 다음에 이지가 있는데, STX하고 이지는 2차전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오늘 상한가 갔다고 좋아하실 게 아니라 좀 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최근에 그 다음날 갭상승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지만은 갭하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한가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하락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하자고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삼화전자 어제 유니온 히토리 관련된 종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드렸죠. 얘 말고 같이 노는 애가 이제 노바텍 뭐 그 정도가 좀 될 거고, 그 다음에 덕양산업은 뭐 2차 전지도 들어가고 뭐 자동차 조립도 들어가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는 여기에 엮인 것 같아요. 그냥 윤통령 관련주로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 때 좀 그 움직인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이 가스텔까지 제가 들어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오늘 움직인 흐름을 보면 오전에 시작했을 때 움직인 종목들, 얘네들 뭐 그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미가 끝나면은,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면은 그 전에 이렇게 수익 챙기고 나오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려요. 한미 글로벌까지 움직이는 대표적인 윤통령 관련주 한미 글로벌까지도 움직였다는 거. 자,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들, 얘네들 지금 2일차잖아요. SG증권 하한가로 갔던 종목들, 여기 그 애들이 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좀 이렇게 몇 개만 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지수는 뭐 말씀 안 드릴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버틸만 한 거고, 코스닥만도 조심을 좀 하면 됩니다. 오늘 차라리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밀었으면은 좀 이렇게 나았을 텐데, 오늘도 개파락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장중 내내 밀었기 때문에 아직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고, 일단은 그 상한가 같던 종목들 중에서 덕양산업이나 이지 뭐 이렇게 삼화전자도 볼 거 없고, 얘네들이 좀 이렇게 급하니까는 다우데이터를 왜 보냐면은, 나름 그래도 시총도 크고 이 그룹 자체가 그렇게 탄탄한 그룹이었어요. 근데 작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승이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했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하한가 지금 두 방으로 해서 2만원대로 좀 내려왔는데,
오늘 핫다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제부터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쉽게 들어가기보다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계산을 해가지고 좀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다우 데이터를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일단 얘네들이 프레임이 신용이 많이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우 데이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잔고율이 10%가 좀 넘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부터 시작을 했냐면은 작년 9월달 8월 30일 날 보면은 1.4 정도가 좀 되죠. 이제 그 정도까지 1%까지는 좀 무시해도 돼요. 너무 들어가면은 너무 멀어지니까는. 그래서 제가 이제 9월 1일 정도로 지금 데이터를 좀 본 겁니다. 이제 체크한 날짜가 9월 1일 요 날짜가 좀 될 거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리는데 10%의 신용이 좀 더블로 좀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락을 좀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얘네들 그 빼는데 어디까지 뺄 거냐? 최소한 17,750원 이하로 내려오면서 이러한 캔들이 나와주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밑골이 달리면서 양봉 정도가 지금 나오는 모습을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일 추가적으로 하한가로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장중에 좀 세게 밀려가지고 물량이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포착이 되면은 다우 데이터 같은 경우는 내일 한번 이런 자리 어딜지 모르지만은 한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얘 말고 사람들이 하림 지주에서 엄청나게 오전 내내 여기서 놀더라고요. 단타 하시는 분들 안 봐도 뻔합니다. 이렇게 장중 이렇게 보고 있긴 한데, 혹시나 해가지고 하림 지주를 이렇게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 좀 잠깐 체크하려고 네이버 검색기에 한번 쳤더니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렉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 그 수익 내신 분들은 뭐 잘하신 거고, 오버나이트 하는 거는 이런 종목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 다음날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오전부터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고 나서 이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하림지주 거의 뭐 개미들밖에 없었어요.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 좀 보여주는. 자, 그래서 SG증권 관련된 종목들은 뭐 여러 가지가 꽤 있지만은 뭐 다른 거를 다 볼 수는 없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퓨처엠, LNF 오늘 전체적으로 다 하락으로 지금 가고 있죠. 에코프로비엠이 그동안 그래도 좀 견뎌주다가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7%좀 넘게 그렇게 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렇게 알 수는 없어요. 에코프로 관련해가지고 다음 주에 5월 2일인가요? 이렇게 뭐 IR 있기 때문에 무지성으로 이 종목을 이렇게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분할해서 되게 이렇게 어, 기본에 충실한 뭐 이렇게 재미없는 말 같지만은 분할로 들어가셔라.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내가 살려는 금액의 한 절반 들어가고, 그 다음에 IR 끝나고 난 다음에 상황 보고 난 다음에 절반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도 괜찮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2차 전지를 내가 노리고 있다 하면은 저는 이 종목으로 좀 일단은 대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2차전지 산업 ETF인데 종목 코드는 이런 식으로 좀 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꼭 에코프로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는 요 ETF 안에 에코프로하고 뭐 포스코하고 그다음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 종목만큼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겠지만은 나름 그래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왜냐면 다 같이 섞여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종목 이런 식이 아니라 개파락이 좀 나와서 쭉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와 주는 그런 느낌이 좀 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느낌이 안 났다는 거. 그래서 좀 더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나머지는 종목들을 이제 하나하나 지금 보면서 좀 넘어가도록 할 텐데, 오늘은 일단 거래에 있어가지고 이제 에코프로 이런 2차 전지들이 전부 다 약세였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고, 현대로템이 돌파 이후에 이제 그 상승세가 무섭죠. 근데 오후 들어서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요때죠, 요때. 1시 전후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나서 물론 이렇게 좀 이렇게 올려주면서 마감을 좀 해주기는 했지만은 현대차가 올라올 때 얘가 이렇게 내려온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현대차가 올라갈 때 얘가 내려온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한번 보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현대차 그죠? 1시부터 해서 현대차가 시작을 하니까는 나머지 종목들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대장이 좀 바뀌면은 그렇게 좀 손바뀜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는 해당 자리에서 그렇게 너무 어떤 그 소식이나 아니면은 뉴스만 믿고 버티기를 일관하시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챙기고 좀 보고 나중에 또 보고 이제 그렇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나머지 종목들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진짜 이 종목 아니었으면은 지금 하락장에서 꽤 힘들었을 겁니다. 유니온 같은 경우는 오늘도 20% 넘게 움직여 줬는데, 이 종목을 제가 유니온 머티리얼즈를 이제 그 매매를 했죠.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 종목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보면은 4,500원 넘겼습니다. 4,500원 넘기고 이제 올라가는 거, 4,700원, 4,8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그걸 봤습니다. 오늘 얘를 올리기에 굉장한 그 정황, 조건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은 일단은 20% 이상으로 안착하는 것을 첫 번째 조건으로 봤고, 상황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하면 상한가를 가야 된다. 이게 안 되면은 일단은 정리를 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조건들이 다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약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거래량이 오늘 좀 많이 터졌죠. 거래량도 많이 터져서 요것도 굉장히 좀 부담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전에는 급격하게 한번 올리고 난 다음에 쉬고, 올리고 난 다음에 쉬고, 요런 정도의 패턴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은 좀 패턴이 좀 달랐어요. 올려줄 때도 많이 털면서 이렇게 올라간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오후에 들어서 한 번 더 했다. 그래서 쌍봉을 만들어주고 여기 고점에 물리시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여기 요런 거 좀 조심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플러스 해서 오후에 현대차가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기는 거는 좀 무모하죠. 얘가 눈치껏 움직여야지 그 다음날 아니면은 다음에 어떤 그 상승에 좀 그런 거 좀 볼 수가 좀 있을 텐데, 마지막의 모습이 그전과는 좀 사뭇 달랐기 때문에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이제 조금 할만한 자리가 왔을 때, 물론 아직 그 대만이나 중국 관련해가지고 그 이슈가 사라진 건 아니라서 매매가 좀 가능할 것 같기는 하나, 내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내일은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틀 3일 동안 고마웠다. 유니온 얘네 아니었으면은 굉장히 힘들 뻔했고, 현대차죠. 현대차가 오늘 4%, 뭐 5% 넘게 올라오면서 요 부분까지 주차를 지금 시켜놨죠. 지금 정거점 부분 이렇게 요 라인 지키고 있는데, 내일 과연 여기를 뚫어가지고 20만원 넘게 21만원, 20만 6천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오늘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20만 6천원 뚫어서 다시 여기서 이어서 상승을 이렇게 붙여준다고 하는 거는 현대로템 같은 분위기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이면에는 한미 정상회담에 관련해 가지고 뭔가 좀 있지 않을까. 실적이 좋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모르는 호재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거래량도 많이 붙고 꽤 강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항상 그 현대차가 실적 발표하면 하는 짓거리가 있거든요.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였어. 쭉 올라갔다가 쭉 빼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올려줄 때 강하게 찍고 나서 한 번 더 여기 돌파하면서 그런 움직임, 그리고 위에서 이제 마감을 좀 해주는 모습을 좀 봤을 때는 강했다.
강했다. 오늘 오후에 코스피 종목 중에 대장은 현대차였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현대차를 눈여겨 좀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오늘 거래에 있어서는 좀 볼 거 없고, 그래서 오늘 종가에 들어갔던 종목들은 현대차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종목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현대모비스 더럽게 안 움직이는 종목인데 말이 좀 그렇죠. 요 라인 23만 1,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를 돌파를 해줬다는 거 그죠? 깔끔하게 돌파를 해줬고, 위로 업사이드로 26만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움직인다고 하고 시장에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고, 악재 같은 게 없다고 하면은 일단은 돌파를 해서 위에가 좀 열렸다. 현대차도 조금 남기는 했지만은 모비스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비스 좋아 보이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지난번부터 올라오는 SL 정도가 좀 될 것 같아요. SL 항상 계속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중요하게 보는 라인 32,500원. 여기를 완벽하게 장악을 언제 해주나 하는데, 오늘 일단은 종가에 들어갔어요. 일단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내일 여기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이 라인 35,000원도 다시 한번 돌파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움직임 좀 나와줄 건지. 왜냐하면은 SL이 일단은 실적이 좋을 겁니다. 실적이 좋을 거고, 그리고 예전에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던 움직임을 좀 보면은 돌파해주고 그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얘가 그렇게 신용적으로 부담이 없다. 최근에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이 신용 문제니까, 요거 관련해 가지고 다른 종목들 보면요, 일단은 현대공업은 오늘 오후에 현대차 올라가는 거 보면서 이제 단타 매매하면서 오후에 마무리를 했어요. 이때부터 미친듯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등락폭을 보면은 굉장했습니다. 매매하기 굉장히 까다롭고, 올리면은 내리고 올리면 내리고 올리면 내리고 올리면 내리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올라갔으니까 야 드디어 간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버할 정도는 좀 아니었어요. 뭐 한 20%까지 갔던 것 같은데, 가려면 좀 조용히 가던가 아니면 막판에 한 10분 정도 남기고 난 다음에 이거 다 털어가지고 이렇게 꼬라 박아야지 그 다음날도 좀 이렇게 힘을 아끼고 놓은 상태에서 좀 그런 게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고가 정도로 봤을 때 20%까지 뽑아줬지 않습니까? 한번 움직였으니까 내일 하락했을 때 접근하는 걸로, 현대공업은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성우하이텍이나 성우하이텍, 에코플라스틱, 얘네가 오히려 현대공업보다는 조금 얌전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도 얘네들은 요런 위에 라인들이 아직 돌파를 못 해줬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고, 신용 문제가 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은 에코플라스틱은 지금 신용이 안 들어가니까는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플라스틱이 내일 매매하시는데 좀 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성우하이텍은 좀 신용이 조금 있다, 그런 정도. 그리고 종목들 꽤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산업홀딩스 같은 경우도 원래 현대차 움직이면은 자주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근데 거의 최근에 반응이 없죠. 그러면 신용은 어떨까요? 신용도 한 3% 정도? 그러면 차라리 우리산업홀딩스 내일 시초에 안 움직이면은 밑으로 한번 좀 잡아보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그리고 신팩이라고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이죠. 신팩. 내일, 오늘 이렇게 하락했다가 지금 올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쉬었던 종목, 이런 종목들도 내일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은 아마 자동차 관련된 현대차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자동차 부품주 그런 녀석으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뭐 원전이나 지금 이제 기댈 거는 뭐 방산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로템은 뭐 이제 봤으니까는 항공우주 얘 하나만 볼게요. 어제 방송 올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시간에서 여기까지도 올라왔더라고요.
여기까지. 근데 딱 거기 돌파를 못하고 마감을 좀 해준 모습. 근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기 58,500원 돌파를 어떻게 해주는지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갭상승으로 지금 돌파를 해가지고 음봉이지만은 이 구간에서 멈춰 있다는 거. 내일 만약에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계속 내려가지 않고 상승 추세에 이렇게 이어갈 수도 있어요. 다음 달에 그 위성 발사 뭐 예정이 좀 있으니까는 쉬어갈 수도 있고, 왜냐면은 오늘 현대차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현대로템 죽으면은 다 같이 쉬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좀 많이 좀 작용을 좀 하기 때문에 최소한 손절 라인은 58,000원으로 보시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한국 항공우주 하나 에어로는 좀 윗자리에 좀 있고, 그렇죠? 오늘 이제 양봉 나오기는 했는데 신용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런 종목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이제 원전은 따로 해가지고 이제 보도록 할게요. 좀 시간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지난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원전은 따로 해서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